연속은 일단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같아야 돼. 좌우함 조사하더라. 다시 갑니다. 극한값을 조사하세요. 극한값만 조사하는 거랑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거와 연속의 차이점 알아봅시다. 연속은 뭐 세 개를 조사하는 거였어. 뭐였죠? 좌, 극한, 우, 극한, 함수값을 조사하는 거였고요. 그쵸? 좌우함.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는 뭐뭐 조사하는 거였지? 좌와 우만 조사하더라. 가운데가 뚫려 있든 연결돼 있든 알바노. 그치? 왼쪽 오른쪽만 조사합니다. 괜찮습니까? 이거였단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랑 연속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우스 함수를 볼 텐데요. 우리가 가우스 함수에서 우리 이거였지. 가우스 x는 정수에서 불연속입니다. 정수에서 불연속. 그 이유는 얘들아 정수 A라는 정수가 있을 때 좌우함 조사 한번 해볼게요. A의 좌극한을 가우스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는 좌극한은 뭐가 되죠? A에서 한 칸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납니까? A의 우극한 조사해볼게요. 좌우 뭐예요? 그대로 A로 나오고 함수값은 정확한 A를 대입하는 겁니다. 하면 뭐가 되죠? A가 됩니다. 즉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달라서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정수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정수에서 연속이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우스에 이렇게 x번화 1차 함수가 들어가면 가우스 함수는 정수에서 불연속인데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가우스에서 연속이 나올 때도 있더라. 그게 뭐냐? 예시로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라는 가우스 안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쌤이 이렇게 갈 거야. 리미트 x가 1에서 연속이니? 이걸 묻는 거야. 쌤이 왜 x가 1이라고 했냐면 1 대입하면 정수 딱 2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1을 대입하면 2니까 1 우극하는 2로 나고 1 좌극하는 왠지 2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좌우함을 볼 텐데 얘들아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이런 곡선이 나올 때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훨씬 정확하게 나와. 그럼 얘를 2차 함수 잡아볼게요. 얘들아 1,2니까 이 꼭지점에 x좌표에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는 거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1,2란 말이야. 자 얘들아 좌우함 쌤이 너무 유치하게 자꾸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좌극한 어떻게 하고 일단 리미트로 대입하는 게 좌, 리미트로 대입하는 게 우, 그치? 그리고 함수값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괜찮죠? 좌우함 해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1 좌극한을 대입하세요. 얘들아 이게 x축에서 1이야. 그럼 1보다 조금 왼쪽을 대입해봐. 1 좌극한 대입하면 2기는 2죠. 근데 2보다 좀 커 작아? 2보다 조금 커. 그러면 얘는 2 우극한의 가우스가 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1 좌극한 대입했더니 2 우극한의 가우스 됐어요. 그럼 뭐가 되지 얘들아? 2. 그치? 좌극한을 대입했는데도 2 그대로 나왔어? 얘들아 우극한 대입해봐. 1보다 우극한 대입합니다 하면 높이가 뭐야? 2보다 조금 크다. 그치? 그러면 얘는 2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면 또 2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F1이야. F1은 가우스 2니까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가우스라고 해서 정수에서 무조건 불연속은 아니구나. 그래서 얘들아 가우스 함수 그리는 팁을 주겠습니다. 가우스 함수를 그리는 팁. 얘들아 예전에 엄청 예전에 쌤이 잠깐 스쳐가듯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우스 x 한번 갈까요? 가우스 x 이거 그리는 팁부터 갈까? 얘들아 일단은 y는 x를 그리는 거야. 가우스 x 쉽게 그리는 방법이야. y는 x. 자 y는 x를 그립니다. 자 귀찮아서 이제 오른쪽 일사분면만 그릴게요. 정수 가우스에다가 0 대입하면 그대로 0.
1 대입하면 그대로 1, 2 대입하면 그대로 2, 그치? 정수는 그대로 체크합니다. 높이가 0인 거, 높이가 1인 거. 얘들아, x축을 기준으로 자르면 안 되고 높이가 1. y값이 1이라는 건 x에 1 대입했을 때 1 나오구나. 이런 식으로 y값으로 잘라줘야 돼. 높이가 1인 거, 높이가 2인 거, 높이가 3인 거, 높이가 4인 거 일단은 잘랐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자, 일단은 점은 찍어요. 함수값은 얘들아, 가우스의 함수값은 그대로 찍힙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 봐봐. 이 높이는 0하고 1 사이의 소수점들이지. 0점 얼마 얼마지.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0점 얼마 얼마야? 그치?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는 0점 얼마 얼마는 가우스 씌우면 다 뭐로 가지? 0. 그치? 내림함수야. 자, 이 여기에 있는 거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0으로 다 내려온다는 뜻이야.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구나 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얘가 지워지는 거야. 소수점이 지워지는 거야. 마찬가지야. 1하고 2 사이에는 1점 얼마 얼마라는 뜻이지. 연재야, 은서야? 1점 얼마 얼마? 그러면 1점 얼마 얼마들은 다 1로 내려오죠, 가우스는.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그려주고 이 부분을 지워줍니다. 그럼 여기에 색칠돼야 되고 여기는 색칠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 뚫어줘요. 얘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단처럼 생겼어요. 쭉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가우스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계단함수. 그러면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가우스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까요?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완전제곱식을 그냥 그려볼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그래프 1 대입하면 1,0을 지나서 꼭지점인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얘들아, 여기에다가 만약에 가우스가 씌워져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y가 1일 때,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 y좌표가 3인 거에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높이가 1인 부분은 색칠하세요. 걔 대입하면 1대 나가. 요 놈을 대입하면 2대 나가. 요 놈을 대입하면 3대 나가.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 소수점인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0으로 내려오는 거야. 0. 지워주고 0. 이 부분도 내려와서 0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는 1점 얼마 얼마는 이 부분은 다 1로 내려와지지. 그치?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구멍 보고 내려오게 돼서 지웁니다. 그래서 착착착 내려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게 가우스 함수. 얘들아 봐봐.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가우스 함수는? 연속이지. 그치?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얘들아, 일단은 문제 적용 하나만 먼저 해볼게. 여기 봐봐 얘들아, 가우스가 씌워져 있어. fx에 가우스가 씌워져 있는데 gx는 fx랑 k랑 뭐 한다? 우리는? fx랑 k랑 우리는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얘들아, 우리는 생각해봐. fx에 함수값은 대입하지 않을 거고요. 얘는 뭐야? 2의 좌극한과 2의 우극한은 여기다가 대입할 거고 2의 함수값은 여기다 대입한다는 뜻이야. 그쵸? 그러면 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함수의 가우스가 있으면 2차 함수의 가우스가 있으면 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그림을 그려서 가운데가 뭐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 2,2 높이가 2,4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얘들아, 이 좌극한을 대입하면은 4 우극한의 가우스 씌인 거구나. 4보다 조금 큰 거. 이 우극한을 대입하면 4보다 조금 큰 거구나. 그럼 얘들아, 이게 4가 나오는 거 괜찮니? 좌극한, 우극한이? 그럼 함수값도 4가 나와야지 연속이구나.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9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95번 같은 거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좌극한,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대입을 할 건데 좌극한을 대입하냐 우극한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가우스 값이 다르니까 계산을 해서 같다로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96번입니다. 자,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 함수를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물론 수투에도 가끔 나와서 알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차함수가 있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루트 안에 이차함수가 있어. 우리 있잖아. 루트 예를 들어서 x-1 플러스 2 하면 1,2 전직호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거 기억나니? 근데 이 함수가 아니라 루트 안에 이차함수가 있을 때입니다. y는 일단 가우스는 조금 있다 생각을 하자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얘보다 조금 큰지 얘보다 조금 작은지 모르는 거니까. 그치? 그치? 얘들아 y는 지금 10-x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잠깐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거 무슨 그래프죠? 원방입니다. 이건 함수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원방인데요. 원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y는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않니?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y는 했을 때 풀마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y는 플러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그래프 얘들아? 위의 반원 그래프예요. y 부분이 양수인 부분의 원방. 괜찮습니까? 즉 반원의 그래프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아래쪽 반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원인 걸 어떻게 눈치를 채야 되냐면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은 10-x제곱 x제곱을 넘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루트 앞에가 양수니까 원방이기는 원방인데 y 부분이 양수인 거 위쪽만 그린 원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자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들아 그래프를 일단은 그려볼 텐데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방이니까 반원은 지워야겠지. 아랫부분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그렸고 반지름이 뭐예요 얘들아? 야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그러면 쌤이 이거 가우스 그래프 자를 때 어떻게 자르라고 했지? 가우스 그래프 그릴 때 정수에서 자르라고 했지. 높이가 1인 부분. 높이가 1인 부분 한 이쪽 이거지 뭐. 높이가 2인 부분. 높이가 3인 부분. 높이가 4는 저 바뀌니까 한 이쯤에서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높이가 0인 부분도 이렇게 색칠했어. 얘가 불연속인 걸 알고 싶어. 불연속인 거 몇 개 할 때 이 부분은 얘들아 이거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어? 구멍?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그치? 괜찮니? 이 부분은 1하고 2 사이니까 1점 얼마 얼마는 다 1로 바뀌어서 이 바닥으로 얘네들이 다 바닥으로 내려와서 구멍 뚫려서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 부분은 구멍 뚫려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고 구멍 뚫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 소수점이니까 다 3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이 지워지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 몇 개인지 그려서 파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여기 한번 볼까요? 97번 다시 요청이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97번 질문손. 자, 얘들아 봐봐. 쌤이 이렇게 지금 그린 것까지 이해되나요? 가우스 그래프 이해됩니까? 혹시? 그래프 괜찮습니까?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왼쪽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부분도 여기가 1층, 2층, 3층이면 얘가 2점 얼마 얼마는 다 2로 내려와야 돼서 이 부분이 2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이 다 1로 내려옵니다. 여기 괜찮습니까? 괜찮니? 그리고 이 부분은 다 0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양 끝점은 얘들아 우리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아볼 때 양 끝점은 연속 불연속이라고 하지 않아. 양 끝점은 얘들아 봐봐. 일단 오른쪽은 연결돼 있고 왼쪽은 그래프가 없는 것뿐이잖아. 범위에 해당이 안 돼. 그럼 양 끝점은 불연속이라고 하지 않고요. 불연속인 거 찾아봤더니 봐봐. x에 뭐 대입했을 때? 요놈 대입했을 때 첫 번째 불연속, x에 요놈 대입했을 때 두 번째, x에 얘 대입했을 때 세 번째. 세 개 있고요. 왼쪽을 보니까 x에 요놈 대입했을 때, x에 얘 대입했을 때 불연속, x에 얘 대입했을 때 불연속. 세 개 있습니다. 오른쪽 세 개, 왼쪽 세 개. 총 6개가 불연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들아 f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 얘들아 잠깐만. 우리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fx입니다. 잠깐 여기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왜 불연속이지? 얘들아 이거 약분 되는 거 아니야? 약분 자체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들아 우리가 연속은 뭐 3개 알아보는 거지? 자 연속 3개 제야 연속 3개 뭐 알아보는 거죠? 우리 시작. 좌우 함. 그렇죠. 좌우함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좌우라는 게 극한값이고 얘가 함수값인데요. 좌우일 때는 약분 가능, 함수값일 때는 약분 안 돼요. 그치? 약분 안 됩니다. 정확한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 되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일 때는 약분 가능하면 오케이. 함수값, 연속을 물어볼 때는 약분하는 개념을 함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 우극한 1 좌극한은 가능하지만 x가 1이 아니라면 즉 1보다 조금 크고 1보다 조금 작은 극한값에서는 약분해서 x 플러스 1로 가능하지만 x가 1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함수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래프입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1일 때 불연속이야. 그치? 그럼 1 빼고 모든 실수가 연속인 점들이래요. 1 빼고 모든 실수. 얘네들의 집합을 얘들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그냥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이 집합을 뭐라고 했어? A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가 A가 들어있는 집합들이구나. 괜찮습니까? 문제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마오부터 5까지 이렇게 일단은 잡아줄게요. 이게 A 집합인 애들이 모여있구나. 소수점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봐봐. GX래. GX가 연속인 점들. 얘들아 GX는 가우스는 어디에서 불연속이지? 그렇지 정수. 가우스 X는요 정수에서 불연속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 B라고 합니다. 그럼 B집합은 우리가 정수가 아니다야. 정수가 아닌 것이 연속인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 봅시다. A에서 B를 뺀 것의 개수는 즉 이거 A 교비여의 개수는 괜찮니? 얘들아 봐봐. A이면서 이 중에서 B 여집합은 뭐지? 이것의 반대 B 여집합은 뭐예요? 정수. 그러면 A랑 정수의 교집합은 얘들아 여기 있는 정수세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몇 개입니까 이거? 마 4부터 얘 0까지니까 5개 2, 3, 4니까 3개 총 8개입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여기 이번에 서술형 여기 한번 봐봐. 일단은 이 문제 풀기 전에 할 말이가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이제 쉽게 낸다 하면 이 문제가 진짜 잘 등장하는 건데 이거는 서술형이 아니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어가지고 보통 이 문제를 그냥 내신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를 냅니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를 따지기 위해서.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얘들아 생각해봐. fx가 지금 다항 함수라고 한 적이 없거든. 여기에서 내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을 때 이런 걸 썼을 거야. fx는 방금 한 것처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야. 뭐일 때? x가 뭐일 때? 뭐가 아닐 때만? 1이 아닐 때 난 이 그래프 사용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x 플러스 1이잖아. 약분하면. 그치? 즉 뭘 사용한다? x 플러스 1입니다. x 플러스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고 1이 아닐 때니까 1일 때 구멍 뚫린 이 그래프를 사용할 겁니다. 이게 fx입니다. 그거지 지금은. 근데 만약에 1 대입하면 2니까 x가 1일 때는 2예요. 즉 이 말은 f1은 2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치? f1은 2라면
1 대입했을 때 2를 색칠해서 채워 넣으세요. 너네들이 연결하세요 이 뜻이잖아. 그럼 너네들은 의문을 가지. 왜? 아, 쌤 그냥 처음부터 그냥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주면 될 것 같다가 뭐 하려 약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나중에 채워 넣었으니까 솔직히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 개념적으로 따지고 보면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 그냥 어차피 이거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 뭐하러 구멍을 뚫어놓고 뭐하러 구멍 뚫어놓고 나중에 다시 색칠합니까? 그치? 맞는 얘기지, 그치? 이게 개념을 너네들한테 인지시키려고 이런 문제를 내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 파트가 이 파트야. 자,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얘들아 봐봐. x-1 곱하기 fx를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럼 너네도 생각하겠지. 문제가 fx가 연속이래. 예를 들면 fx가 연속일 때 f1 뭐야? 만약에 물어봤다? 그럼 얘들아 너네들 솔직히 이거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뭐야? 얘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아님? 인정? 맞지? 그러면 얘 약분하면 fx가 그냥 x 플러스 1 아님? 그럼 f1은 2 아님? 그럼 답이 맞다고. 근데 너무 솔직히 이렇게 풀면 뭐 인수분해 문제도 아니고 중산 문제도 아니고 이상하잖아. fx가 이렇게 다항식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 얘들아 fx는 뭔진 모르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가줘야 돼. 서술형에 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서술형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정리가 필요한 거다. 아, 얘로 나누세요. 얘로 나누세요. 어떨 때 나누세요? 자, 첫 번째. 꼭 서술형에 이무할이 필요해. fx는 x가 1이 아닐 때는 나눌 수 있어. 따라서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문제가 f1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나는 f1은 몰라. 여기서는 지금 1대입 못하니까 x가 1일 때는 k라고 해서 f1을 k라고 잡아야지. 그래서 문제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연속이란 수 fx 이렇게 준단 말이야. 아, fx는 연속이므로 나는 지금 f1은 알 수 없지만 f1은 k로 알 수 없지만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동일하니까 나는 리미트로 1을 대입해서 구할 거야. 따라서 리미트는 약분 가능하니까 2야. 따라서 k는 2야. 이거 과정을 적어주는 거를 의도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 서술형에서. 그치? 자, 즉 얘들아 함부로 약분할 수 없어라는 걸 너네들한테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야. 함부로 약분할 수 없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설정하고 1일 때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어차피 연속이니까 f1을 나는 리미트로 대입해서 구할 거야. 가 핵심이거든. 괜찮니? 보통은 서술형에 내면 요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단 항등식이잖아. 좌변 우변 똑같다고 같다가 있는 식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미지수 있으면 미지수 먼저 구하고 시작하기는 해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제 이것만 이해를 했으면 이제 바로 문제로 적용을 할 텐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사실 너무 이제 서술형식이어서 재미없는 파트야. 얘들아 여기 봐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x-2에 fx를 곱했더니 얘가 됐습니다. 좌변은 뭘 대입하면 0이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돼. 그치? 그럼 우변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겠지. 좌변 우변이 동일하니까. 그치? 따라서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2b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1은 5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1을 나는 두 번째 대입을 해볼 거야. x자리에 1을 대입하니까 3 곱하기 f1이니까 5죠. 5는 1 대입하면 a-b입니다 해서 a, b 먼저 구하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a하고 b 연립해서 구하기 위해서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일단은 0이죠. 둘이 더 할게요. 마이너스 3a가 15네요.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괜찮습니까?
A가 마이너스 5면 B는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되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 fx는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20x입니다. 아, 마이너스 5x로 묶어야지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얘들아, fx가 뭔지 알겠지? 대충. 우리는 리미트로, 문제가 f마이를 구하래. f마이 바로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마이 대입하면 fx가 사라져서 대입할 수 없어? 아, 나는 그러면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리미트로 대입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약분 때린 다음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고. 원래는 약분 안 되는데 연속이니까 약분해서 리미트로 대입해야지 라는 걸 인식한 채 그냥 풀어주세요. 약분하면 뭐가 돼? x-2 됐어? 이제 fx 자리에 마이너스 2만 넣으면 되겠죠. 답은 나온다고. 근데 그 서술형식은 물론 계약하면 내가 계속 그거는 얘기는 할 거야. 이렇게 써봐 하는 거 시키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가는 서술형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수행에 나올 가능성이. 얘들아 100번도 어쨌든 왼쪽이 0이면 오른쪽도 0이다 한 다음에 0분의 0꼴 약분 때려야 되잖아. 얘들아 약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약분하지? 이거 100번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일단은 왼쪽에 좌변에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x자리에 2 대입하면 좌변은 0입니다. 우변은 2 대입하면 a 플러스 b입니다. 얘들아 유리화해서 약분인 건 알겠지? x가 뭐가 아닐 때 2가 아닐 때 나눈다고 쳐봐. fx는 x-2 분의 a 루트 x-1 플러스 b입니다. 할 거 아니야. 유리화를 해야 약분이 되는데 문자가 2개 있으면 유리화가 안 됩니다. 따라서 약분이 안 돼요. 문자가 2개 있으면 인수분해가 쉽지 않아. 항상 A하고 B가 있으면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고 시작을 해줘야 돼. B 자리에 마이너스 A 넣고 시작을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A로 묶어서 유리화는 A가 없는 부분끼리만 유리화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 문자로 통일을 해야지만 유리화를 해도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 루트 1 플러스 x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x의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뭐였지? 구간 마이너스 1,1 이거 무슨 뜻이었지? 마이너스 1보다 그래 x가 1보다 작다. 아 연속이 뭐였지? 하면 헷갈릴 수 있어. 아 그래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건 들으면 안 헷갈려야지. 이게 이런 거는 까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왼쪽에 뭘 대입하면 0이야? 0 대입하면 0이지 그치? 그렇지 않니? 0 대입하면 1 빼기 1 되니까 0 되잖아. 오른쪽도 0 대입하면 0이니까 일단 K가 0이란 걸 알아냅니다. 자 X가 0이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어요. fx는 루트 1 플러스 x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x 분의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k가 없으니까. 얘들아 원래 f0을 구하시오 하면은 f0을 구하시오 하면 f0을 따로 알아내야 돼. 그치? 근데 f0을 나는 몰라. 어차피 연속이니까 나는 이걸로 f0을 리미트로 구해도 되겠구나. 그럼 약분해서 구해야지 하면 제곱 빼기 제곱하면 뭐가 돼요? 2x 분의 x에 x-1이 있고요. 얘 유리화한 거 루트 1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죠. 약분이 됐으니까 0분의 0꼴은 약분했으니까 이제 대입 가능?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2에 0 대입하면 곱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연속하고 연속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와 같은 개념인데요. 연속하고 연속하는 함수 두 함수가 있습니다. 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함수 또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은 함수야. 그것끼리 더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래프가 끊어집니까? 도라방스죠. 그렇죠? 그것끼리 뺐다고 해서 그래프가 끊어집니까? 아 도라방스죠. 그럼 그것끼리 곱했다고 해서 갑자기 끊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그냥 연속끼리 더한다, 연속끼리 뺀다, 연속끼리 곱한다는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는 조심하자. 연속으로 나눴을 때는 연속일 수도 있지만 불연속일 수도 있다. 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0분의 뭐식이 되면 안 되니까. 그치? 분모가 0이면은 연속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자 인데요. 얘들아, 이런 문제 할 때 요것만 조금 잘 확인해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 됐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가 있고 x가 1일 때만 연속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얘기할 게 있습니다.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하고 불연속을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하면 불연속이다. 맞아? 틀려? 그래요. 모르는 거죠, 이거는.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뭐가 될까요? 모른다야. 모른다인데 얘들아, 이렇게 해줘야 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웬만하면 불연속입니다. 거의 다 불연속인데 하나만 연속이야. 불연속 곱하기 0은 0이 돼버려서 연속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gx 곱하기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연속이래요. 얘가 연속이면 연속하고 연속이다. 맞아 틀려? 뜯었을 때 연속이다. 맞아 틀려? 모르죠? 이거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102번. 얘들아 여기 봐봐. fx하고 얘가 연속입니다. gx도 연속이다. 맞아 틀려? 둘이 뭐 한 거야? 둘이 뭐 하면 gx를 구할 수가 있어? 뺐지? 여기서 여기 빼면 gx 만들 수 있잖아. 그럼 gx도 연속이다. 맞아? 괜찮아? 자, 얘가 연속입니다. 얘도 연속입니다. gx도 연속입니까? 아니죠. 모르는 거죠. 왜 모르지? 나눴잖아. fx가 0이면 0으로 못 나누잖아. 그렇지? 따라서 모른다. 얘들아, f하고 g가 연속입니다. 합성한 거 연속입니까? 얘들아 봐봐. gx에다가 다 실수 전체를 대입할 수 있대. 그 전체를 대입했어. 여기서 나온 결과도 fx 다 대입할 수 있잖아.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fx 연속입니까? fx 연속입니까? 아닙니다. 불연속입니다. f는요. x분의 1은 x에다가 뭘 대입하지 못해요? fx는 0을 대입 못하는구나. 0을 대입하는 거 빼고는 다 연속입니다.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부분에서 불연속입니다. gx는 연속입니까? 연속입니다. 얘들아, 연속인 걸 찾아보세요. 얘들아, f에는 0 대입 못하잖아. 그치? 얘들아, 봐봐. 여기다가 0 대입할 수 있어? 못해. 얘 때문에 못해. 0 대입 못해. 그치? 얘 0 대입? 얘들아 봐봐. x분의 얘네들이 곱하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2돼요. 분모가 0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연속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세 번째. g에다가 fx를 대입하세요. 그럼 x분의 1의 제곱하고 플러스 2입니다. 분모에 0 대입할 수 있어? 없어. 하나. gx를 f에다가 대입해보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죠. 얘들아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 연속. 왜? 근이 없잖아. 분모가 0 되지 않잖아. 이거는 허근이잖아. 따라서 얘는 연속이 됩니다. g분의 f입니다. g분의 f는 x분의 1 곱하기 g분의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2분의 1 돼서 얘는 x에 0 대입 못합니다. 그쵸? 따라서 얘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데 조금 헷갈린 거 살짝 있거든? 연속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 자, 풀어서 어디까지 볼 것이냐면 대국어까지 확인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기억? 자, 잠시 이거 기억과 이음입니다. 근데요, 선생님. 얘는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왜 분모가 0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 맞습니다. 근데 얘는요. 선생님들 여기서 봅니다. 항상 연속이라고 했어? 아니잖아. 뭘 대입할 때만 연속이야? A를 A를 대입할 때만 연속인데 여기다가 A 대입했어. 근데 얘가 B가 나오면 F는 B에서 연속이
그지? F라는 놈은 A를 대입할 때만 연속인데 G도 A를 대입할 때는 연속이야. 일단 G에다가 A 대입해서 근데 나오는 결과를 F에 대입할 때 모른다.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일 수는 없습니다. 연속일 수도 있지만. 자, 넘어가서 우리 이거 있지? 얘들아, 잠깐만. 자, 얘들아, 이거 있잖아? 그 연속이라는 이 단원에서는 정리를 두 개를 배웁니다.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 두 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쌤이 이 단원명을 굳이 쓴 이유가 있어. 얘들아,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을 배우고 나중에 미분 단원에서는 무슨 정리와 무슨 정리, 뭐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이런 걸 배운다 이런 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정리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연속이기 때문이야. 얘들아 있잖아.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는 문제가 얘가 왜 이 조건이 뭐니 해서 구멍 뚫어주는 문제거나 얘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다? 연속이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슨 정리 계속 정리를 배우다 보면 얘가 연속에서 배웠나? 얘가 미분에서 배웠나? 헷갈리기 시작하면 조건부터 틀어져 버린다고. 조건이 헷갈리면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없어. 얘들아 단원명하고 같이 외워야 돼. 이 파트. 자 간다. 우리 수투에서요. 정리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을 이렇게 해주세요. 수투에서 정리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리면 존재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자 조건이라고 했지. 이 연속 단원에서는 즉 이 함수가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입니다. 항상 둘 다 존재한다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연속이면 사이의 값이 존재한다의 정리입니다. 연속만 만족한다면 그 구간 안에서 연속을 만족한다면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거야. 연속이면 즉 보통 있잖아. 양극점 대입하는 게 직선 같았으면 구간이 A부터 B까지일 때 A 대입한 게 최소, B 대입한 게 최대 될 수 있잖아. 따라서 이 구간을 대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닫힌 구간, A가 포함되는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너네들이 너무 뭐 아니면 도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극단적인 경향들이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뭐냐면 지금은 최대 최소 정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할게. 연속이면 최대 최소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 반대로 최대하고 최소가 존재해. 어떤 함수가?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다 연속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속이면 최대랑 최소가 무조건 둘 다 존재하는 거고 불연속이면 너네들 이렇게 하겠지? 연속이면 항상 존재해? 그럼 불연속이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하고요. 불연속이면 최대는 존재, 최소는 없다가 될 수도 있고 최대가 없고 최소가 있을 수도 있고 최대, 최소가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다야. 즉 무조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다야. 얘들아 불연속이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 둘 중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그 구간 안에서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럼 이쪽 파트에서는 솔직히 낼 게 없는 게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이차함수 구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거 고1 문제잖아. 근데 이 개념을 일단 언급하기 위해서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는데 잠깐 여기서 잠깐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극한값으로 구하면 안 돼요. 정확한 값이 필요한 거거든.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거는 정확한 값이 필요한 거지 그 주변 값이거나 상태로 표현하면 절대 안 돼서 얘네들은 함수값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최대값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최대값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최대 없어요. 왜? 쌤 이 주변이 제일 크지 않나요? 이 주변 값이 극한값이라고 나타내면 안 돼. 여기로 다가가고 있으니 다가 아니라 최대값은 이 제일 높은 지점이 함수값으로 있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버렸어. 그럼 최대값은 제일 높은 점 뭐야? 이 점이지.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106번 봅시다. 사실 이쪽은 여러분들이 딱히 엄청 할 게 없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자. 일단 1번 보세요. 불연속이 되는 거. 불연속인 점 몇 개? 불연속인 점 하나, 둘, 두 개. 그치? 얘들아 설마 불연속인 점 반, 둘, 셋, 넷 이렇게 따진 거 아니지? 아니 도라방수지? x가 3일 때, x가 5일 때 이렇게 따지는 거죠. x값으로 따지는 거야. 동훈 선생. 자, 그 다음에 2번 극한값 5에서 극한값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않아요. 그래서 맞다. 3번 3에서 극한값 뭐예요? 4 맞습니까? 주변 좌우 주변 극한값 4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아요. 4번 봅니다. 구간 1부터 2까지 잘라라. 1부터 2까지 잘라라. 1, 2, 한 이 정도 잘라요. 근데 얘들아 닫힌 구간이지 닫힌 구간? 그래야 양끝점도 대입 가능할 수 있으니까 닫힌 구간에서 잘랐을 때 최소값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1부터 5까지 자르세요. 없어요. 없어요. 최대값 없지요. 구멍 뚫려 있으면 없지요. 네. 없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5번. 5번. 자, 여러분 네.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가장 높은 지점, 낮은 지점 찾아야 되지. 2차 함수 나오면 꼭지점까지 조사하면서 그림 그려보면 되지, 그치? 네. 그렇게 해서 유형 8번 다 풀면 되는데 근데 얘들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08번 얘들아 봐봐. fx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얘들아 한다 이제. fx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gx는 불연속인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불연속인데 얘들아 구간을 봐봐.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할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따라서 어차피 f도 연속, g도 연속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연속끼리 더한 거는 연속. 얘들아 합성하면 연속이기는 한데 합성하면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 무슨 말이냐면 gx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못해. 근데 f에다가 0부터 4까지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면은 g에다가 대입을 못하잖아 얘들아. 합성은 범위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부연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성은 신중하게 잘 봐야 돼요. gx를 f에다가 대입한다? 그럼 뭐가 돼? 이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0부터 4까지 대입할 때 연속이지. 그럼 얘는 연속이야. 근데요 f를 g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x-1분의 1이 돼서 1에서 불연속 범위가 달라져. 그럼 1이면 0부터 4 사이에 1이 있으니까 1 대입 못하네? 그럼 연속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대입할 수 있냐 없냐를 잘 따져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9번 질문 손 보겠습니다. 109번입니다. 문제 봐봐. 최대 최소 정리에 역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세요. 얘들아 역 먼저 불러보자. 역 저놈의 역 시작. 불러보세요. 역
최소값을 가지면 가진 공간을 위해서 연속 이 반드시 연속. 그렇지. 건우밖에 안 합니다. 진짜 서운하다. 최대 최소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연속이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거꾸로 하면 틀린 거잖아. 최대 최소를 가지면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문제가 뭐라고 했어? 그 예시로 적절한 것은? 그럼 우리가 그 예시는 뭐가 되는 거야? 발예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예시는 최대 최소를 갖는데 뭐가 되는 거? 불연속인 거를 찾아야겠구나. 최대 최소는 있으면서 불연속인 거. 일단 연속인 건 탈락시켜야 돼. 연속이면 안 돼. 연속이면 안 돼. 연속이면 안 돼. 불연속인 것 중에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 봐봐. 얘는 2대입 못하는 거에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2대입하면 뭐가 된대? 0이 된대? 얘들아 이거 최대 최소가 있냐고? 없잖아. 최대는 무한, 최소는 마이너스 무한. 이것도 최대 최소로 하지 왜? 안 되지. 안 돼. 얘들아 가우스는 이거 아니야? 계단함수 아까처럼. 얘는 어쨌든 가장 높은 점과 낮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구간으로 자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는 있는데 불연속인 게 4번이 되겠죠. 오개발이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나가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까지 하고 순서 한번 더 볼게요. 얘들아, 연속일 때 정리 2개 배우라고 했어. 다시 연속일 때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연속일 때 무슨 정리 배우지? 시작. 최대 최소 정리. 그치? 두 번째 무슨 정리 배운다고? 사이값 정리. 자, 쌤이 일단은 사이값은 근데요. 최대 최소 정리는 그 연속이면 존재해. 근데 불연속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는 그 개념 틀이 중요한데 사이값 정리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 그냥 문제만 잘 풀면 돼. 그럼 사이값 정리가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사이값 정리인 걸 떠올려야 되고 그 사이값 정리를 적용만 잘하면 돼. 사이값 정리는 진짜 문제로 낼 게 많거든. 얘들아 사이값이 뭐냐 일단 얘기해볼게. 사이값 정리를 만족할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조건 연속. 연속 단원에 있으니까 사이값 정리는 연속일 때만 성립합니다. 연속이라는 건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문제가 뭐냐면 사이의 값이 정리의 다른 말 뭐라고 했어? 정리를 뭐라고 해석하자? 정리를 존재합니다. 사이에 무슨 값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A부터 B까지 그래프를 잘랐습니다. 근데 양 끝점 말고 A하고 B 사이에 어떤 값은 항상 있습니다. 즉, 이 사이에 얘를 대입한 값 FA, 얘를 대입한 값 FB. 됐어?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떤 값은 항상 존재합니다. 연속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얘들아 봐봐. x에다가 이게 x축이면 a를 대입했어. b를 대입했어. 일단 닫힌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그래프를 잘랐대. 그럼 a 대입한 높이가 여기 있고 b 대입한 높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그럼 연속이니까 얘가 막 지그재그로 갔든 이렇게 막 이렇게 갔든 일직선으로 갔든 모르지만 어쨌든 연속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야. 됐니? 그럼 a를 대입한 높이하고 b를 대입한 높이 이 사이에 어떤 값은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꼭 정중앙은 아니어도 a하고 b 사이에 이 값은 있습니다의 정리야. 아니 근데 이걸 문제로 어떻게 적용하냐고. 그치? 문제로 어떻게 적용하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보통 근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건데 여러분들 근을 구하시려면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를 하지. 그럼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 인수분해는 안 할 거야. 얘들아 얘 보세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인수분해를 안 하더라도 문제를 보면 얘가 0이 되는 게 근이 있습니다. 하나의 근이 있을 겁니다. 얘가 0 되는 근은 있을 거야. 근데 인수분해 하지 말고 구해봐봐.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얘들아 봐봐. 이 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거 뭔 개소리일까요? 얘들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우리 3차 방정식 그래프 안 배웠단 말이야? 아, 그릴 수 없고 정확하게 안 그리더라도 그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는 x축하고 만나는 게 지금 근이고요. 0이랑 만난다가 근이지, 그치? 생각해봐. 이거 구간이야, 구간.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근이 있니?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여기에 근이 있니? 그래프가 지나가니? 연속이니까 얘들아 이렇게 띄엄띄엄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자, 한다. 사이값 정리 문제 푸는 방법.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쌤이 그랬잖아. 이 높이하고 이 높이를 연결하면 그 사이의 높이를 지나간다고 했지? 사이값은요, 양끝점들을 대입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뭐야? 함수에 대입해봐. 마2, 마1, 플러스 1, 마3. 계산하면 뭐예요? 마5. 이런 식으로 일단 점 찍어. 자, 0 대입하세요. 뭐예요? 그 다음에 1 대입하세요. 뭐예요? 2, 마1, 마1, 마3 하면 마3이요. 그치? 자, 2 대입하세요. 어떻게 되죠? 2 대입하면 16, 마4, 마2, 마3 됐니? 그럼 뭐예요? 이런 식으로 되지. 얘들아 봐봐. 딴 건 모르겠지만 그래프는 마5에서 마3 갔다가 마3에서 마3 갔다가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갔다가 갑자기 2 대입했을 때 이쪽으로 올라갔대. 그럼 생각해봐라. 1 대입했을 때 1하고 2 사이에 하나는 음수였고 하나는 양수였으면 그 사이에 0을 지나가겠네. 사이의 값을 지나가겠네. 봐봐. 음수와 양수 사이 값을 지나갑니다. 사이값 정리야.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요. 이쪽을 몇 번 지나가니 근이 몇 개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근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1하고 2 구간 x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에 존재합니다를 알아보려면 1 대입했을 때 하나는 양수, 2 대입해서 하나는 음수면 그 사이를 지나가겠구나를 알아보는 정리야. 확인해보는 정리.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는 거 아니야. 지나가네? 확인.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111번. 얘들아, 문제 봐봐. F2를 대입했더니 뭐가 된대? F2가 F 마이가 뭐가 된대? A 마이너스 2. 그치? F3은 뭐가 된대? A 플러스 4라는 애야. 됐어? 근데 근이 있대 없대? 어쨌든 근이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요. 근이요. 마이하고 3 사이에 한 개 존재하도록 하세요. 얘들아, 근데 왜 굳이 한 개라는 표현을 쓸까? 쌤 2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지금 사이값 정리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꼭 이렇게 1 대입하고 만약에 2 대입했을 때 이렇게 통과하면 근이 있다 정리가 사이값 정리거든. 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에 통과하니까 근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 하나는 있습니다. 그치? 최소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여기고 하나가 여기면 근이 없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근이 없어? 아니, 이렇게 찍고 하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중근이 있을 수도 있거든. 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최소 적어도 몇 개 있습니까? 하면은 적어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는 전제 조건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봐봐. 중근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 말고 근 한 개 무조건 있습니다. 하면은 통과시키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에서.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마이 대입했는데 얘가 나왔고 3 대입했는데 얘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뭐래? fx가 0 되는 게 fx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근이 마이하고 3 사이에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마이하고 3 사이에 근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도록 하세요.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과가 되도록 하세요. 괜찮니? 그렇다는 건 얘들아 뭐야? 둘이 부호가 뭐라는 거야? 반대.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이 곱했을 때 음수를 얘기하고 싶다. 됐어? 괜찮지? 둘이 곱하면 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들아, 이 사이값 정리 실생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사이값 정리의 실생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우리가요 8월 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이 3일 동안 최고 기온들을 지켜봤습니다. 8월 1일의 최고 기온은 30도였습니다. 맞췄으면은 30도였습니다. 8월 2일의 최고 기온이면 32도가 됐습니다. 8월 3일의 최고 기온은 29도가 됐습니다. 자, 3일 동안 이 3일 동안 적어도 최소야 최소 뭐 더 지나갔을 수도 있어. 최소 31도는 몇 번 지나갔을까요? 2번 아니니? 그치? 왜? 30도에서 32도 갔다가 29도로 떨어졌어. 그럼 31도는 최소 2번이라는 거야. 물론 왔다 갔다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실생활 문제를 많이 내요. 그게 얘들아 저거지. A 정류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얘들아 버스가 A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B에서 멈췄어요. 멈췄다가 C에 도착. 그럼 얘들아 A에서 B에 갈 때와 B에서 C에 갈 때 최고 속력이 60km였습니다. 얘들아 얘가 최고 속력이네. A에서 출발했으면 0에서 60km만큼 출발을 했어. B에 도착해서 다시 0으로 멈췄어. 속도가 0으로 멈췄어. 근데 B에서 C로 갈 때도 최고 속력 60km 밟았어. 그랬다가 다시 C에 도착해서 멈췄대. 문제가 봐봐. 속도가 20km인 것은 적어도 몇 번입니까? 얘들아 몇 번이야? 4번. 그 얘기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이의 값 적어도 몇 개야? 사이 값이 몇 개야? 이걸 묻는 문제가 사이값 정리 파트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형 9번과 유형 10번 둘 다 해주세요. 개꿀팁 금방 나가죠? 얘들아 이게 무슨 대칭? Y축 대칭.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같다. 그치? Y축 대칭. 그럼 얘들아 그래프 개형은 모르겠어. 1 대입하고 2 대입한 게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지나갑니다. 근 하나 있구나 생각만 하자고. 그치? 3하고 4 사이에도 근 하나 있구나 생각하자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릅니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오른쪽에 2개 있으면 왼쪽에도 무조건 2개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총 몇 개? 4개. 그 다음에 116번입니다. 괜찮아? 이거? 알아듣겠어? 자, 얘들아 116번 볼게요. 이거 미분 배우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얘부터 보겠습니다. 미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x 플러스 1분의 fx 0분의 0꼴이 2분의 1 됐어. fx는 일단은 x 플러스 1을 갖고 있어야 한다. 0분의 0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0분의 0꼴입니다. 아, x-3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일단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입니까 했기 때문에 괄호를 최소로 만들어야 돼. 즉 인수분해를 최소한으로 했을 때 근이 몇 개입니까? 쌤 그럼 2개 하고 끝나면 안 되나요? 모르는 일인 거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ax 플러스 b를 만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ax 플러스 b를 만들었을 때 쌤 근데요 2차면 어떡하려고? 이 2개로 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a가 알아서 0이 나오고 b가 최고차하는 개수가 알아서 됩니다. a가 0이 나오면 2차라는 얘기고 a하고 b가 나오면 3차라는 얘기니까 혹시 몰라서 괄호 하나는 더 해줘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약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얘들아 약분했어. 마이너스 1 대입할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x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분의 1입니다.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식 하나 나와요. 이번에도 약분하고 3을 대입한대요. 약분해서 약분하고 3 대입하면 4 곱하기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3a 플러스 b는 8분의 1입니다. 둘이 빼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2 즉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a는 16분의
16분의 1이 나옵니다. A 자리에 16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얘가 16분의 2가 돼서요. 넘어가면 뭐가 되죠? B는?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16분의 1x 마이너스 16분의 1이면 근 뭐야? 마이라고 3하고 1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는 같다 표시가 없어. 지금 대괄호가 아니라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사이에 근 몇 개야? 1 한 개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8번입니다.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점이 이렇게 있대. 즉 F1은 2다 이렇게 알려줬고 F2는 3이다 알려줬습니다. F3은 10으로 알려줬고요. F4는 20으로 알려줬어요. 문제 봐봐. fx와 y는 x제곱은 1부터 4까지 몇 개의 교점 만나는지 보세요. 그럼 fx랑 x제곱은 만납니다. 1부터 4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난다 안 하고 넘겨서 계산하지 않나? 좀 편하게? 그럼 fx 빼기 x제곱이 0이다로 해서 이제 넘겨서 계산할 거야. x에 1 대입합니다. 얘들아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2, f1은 2라고 했으니까 2 빼기 1 돼서 1 됩니다. 양수. 자 이번에는 2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3 빼기 4여서 음수. 2 대입하면 음수. 자 이번에는 3 대입할게요. 3 대입하면 10 빼기 9여서 양수. 3 대입하면 양수. 4 대입하면은 4는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22니 이거. F4는 4 대입하면 20 빼기 16이니까 양수. 그럼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 봐. 됐어? 근 몇 개 있어? 적어도 2개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 함수를 볼 때 너무 식으로만 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망합니다. 뭐냐면 조금 어렵더라도 너네들이 그려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필요한 파트가 수투, 특히 수투에서 더 들어가고 고1 때도 마찬가지야. 물론 그냥 식만 냈다 적으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지.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있잖아. 우리가 X축, Y축이 있을 때 물론 쌤이 해석하는 게 전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루트가 2고 2일 때 4고 여기가 4일 때 0이고 5일 때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5일 때 높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실제로 마이너스도 있지만 어쨌든 X축은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등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자국을 다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 올라갔다가 얘는 엄청 빨리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치?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초반에는 빨리 올라갔다가 점점 느리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니? 그게 바로 내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빨리 올라가? 그럼 기울기가 더 빨리 착 올라가는 거고 천천히 올라가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2시간 동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2시간 동안 얼마나 올라갔어요? 2부터 4까지 2층 올라간 거야. 2층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높낮이를 발자국으로 찍은 건 내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단 시간하고 높낮이라고 하기 이전에 조금 다른 점은 음수 시간도 있구나. 약간 좀 변형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기울기, 우리 중학교 때 기울기라는 걸 배웠단 말이지. 일단 기울기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볼까요? A, FA라는 어떤 점부터
B, FD까지 기울기 한번 구해보소. 시작.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시작. B-A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이게 뭐다? A부터 B까지 기울기지. 근데 얘들아 기울기는 비율이거든? 어떤 비율?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요런 놈이 있어. 직선이 있는데요. 얘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0부터 1까지 움직였을 때 이만큼 올라간 거야. 얘들아 이거 기울기 뭐지? 여기가 1이면 기울기가 뭐야? 2지.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2입니다. 물론 내려와 볼게. 이만큼 내려오면 x 증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렀는데 나는 내려갔습니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기울기가 2인 거 알겠지? 틀 많은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얘들아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면 얼만큼 올라갔을까요? 하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여기 얼만큼 올라간지 알 수 있어? 6만큼 올라간 걸 알 수 있지. 그치? 기울기는 1분의 2도 기울기지만 3분의 6도 기울기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 기울기를 통해서 속도를 알 수 있어. 아, 난 1시간 동안 2칸 올라갔어. 3시간 동안 6칸 올라갔어. 그럼 속도는 일정한 거야.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비율을 얘기하는 거, 변화하는 비율을 얘기한다. 즉, 이 기울기는 어떤 걸 얘기한다? 변화하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거급지게 기울기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기울기랑 같은 말로 변화하는 비율입니다 해서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다시 기울기와 같은 표현 뭐라고요? 변화율. 변화율이랑 같은 거 뭐다? 기울기. 생각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쌤이 왜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했냐?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는 0시부터 2시, 2시까지 2시간 지났다고. 이것만 볼게. 난 2시간 지나는 동안 빨리 올라갔을 때도 있고 조금 천천히 올라갔을 때도 있고 조금 천천히 올라갔을 때도 있어. 그치? 내 발자국이 봐봐. 엄청 빨리 올라갔다가 처음엔 뛰어갔다가 점점 느려졌단 말이야. 왜? 1시간 지났더니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이만큼밖에 못 올라갔어.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니? 내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는지 내 변화하는 비율을 볼 수 있는 게 기울기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너네들 등산할 때 처음에 1시에 출발했는데 6시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면 중간에 빠르고 느리고를 막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와 5시간 걸렸어. 총으로 계산하지 않아? 총 계산하지. 총 시간으로. 아, 나 여기까지 등산하는데 5시간 걸렸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것을 우리는 처음과 끝만 생각해서 중간에 빠르고 느렸던 건 신경 쓰지 않고요. 처음 점과 끝점만 계산해서 기울기를 구한 거. 즉 내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가 올라간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라고 얘기해. 빨라진 거랑 느려진 거의 평균 속도라고 얘기해. 이것을 우리는 얘랑 같은 표현으로 처음과 나중으로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올라간 속도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얘들아, 뭐 변화율이 뭐라고 했지, 쌤이? 기울기.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생각하자고. 무조건 맨 처음 점과 맨 나중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한 것이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지? 기울기 구하는 거야. 너무 유치하죠, 지금 아직까지. 자, 봅니다. 그러면 풀어보자. 문제 봐봐. 1부터 a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x 값이. 얘들아, x가 1부터 a까지 변하면 맨 처음 점이 뭐야? 맨 첫 점. 1, f1. 그치? 1, f1 대입하자. 1, 하고 대입하세요. 0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점 뭡니까? a, 하고 대입하세요. 문제가 뭘 구하래? 평균 변화율이 10일이야. 괜찮니? 평균 변화율이 10일입니다. 시작. 바로 시작. 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10일입니다. 얘들아,
약분될 거야. 무조건 기울기. 약분될 거야. 조리제법에서 약분한 다음에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유형 2번도 같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쌤이 설명할 때 그림하고 같이 설명을 했잖아. 얘들아, 2차 함수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좌우 대칭성을 띠고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문제 봐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야. 문제를 보니까 a, b의 기울기는 입니다. 얘들아, a, b의 이 기울기는 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지? 0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뭘 구하라는 거야? 평균 변화율과 같은 표현? 기울기. 됐지? 근데 0부터 2까지 기울기. 그지? 0부터 2까지 기울기.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기울기. 됐어? 얘들아, 오른쪽 기울기가 뭐래? 2를. 왼쪽 기울기는 더 뭐겠어? 마이너스 2. 대칭성이니까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 2, 올라가는 건 플러스 2. 괜찮습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따질 수 있더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요거 한번 볼까요? 126번. 얘들아, 문제 봐봐.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는 건 뭘까요? 기울기가 크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크다는 건 더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야. 빨리 올라간다 얘기가 아니야. 빨리 내려가면 음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작은 거야, 기울기는. 그치? 속도는 빠르지만. 얘들아, 봐봐. 기울기에 대해서 크기 비교. 첫 번째 기울기 1번, 2번. 기울기는 누가 더 큽니까? 1번이 더 커. 왜? 나는 시간이 흐를 때 더 빨리 올라간 걸 찾는 거야. 그치? 기울기는 1번이 더 큽니다. 이번에는 누가 더 기울기가 큽니까? 2번. 얘가 더 빨리 내려갔지만 더 큰 음수라는 뜻이어서 음수는 작을수록 더 큰 수가 되지.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래서 2번이 더 큽니다. 기울기는요. 어쨌든 내가 도착하는 지점이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높을수록 기울기는 크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보자. 문제가 A부터 B까지 기울기가 있고요. B부터 C까지, C부터 D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했더니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얘들아,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 알파. 얘들아, 비교하려면 이렇게 연장하세요. 얘가 알파. B부터 C까지 기울기 뭐래요? 베타. C부터 D까지 기울기 뭐래요? 감마. 평균 변화율 구했어. 크기 비교됩니까? 누가 제일 커? 오른쪽 끝이 올라가? 감마가 제일 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유형 1번과 2번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여기 봐봐. 127번에 다들 그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 안 납니까?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역함수는 x에다가 1 대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어. 즉 f1이 2잖아. 그치? 역함수는 어떻게 해? f 인버스 2가 뭐가 되지? 1이 됩니다. 즉 얘가 x값이고 얘가 y값이면 역함수는 y자리에 있는 수를 대입해서 x값을 찾아내는 게 역함수지. 예를 들면 이거지. 얘들아,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F1은 3이야. 하지만 F 인버스 3은 뭡니까 하면 Y자리에 3을 대입해서 X값 찾아내는 게 F 인버스 3은 1입니다.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똑같이 하면 되는데 멍 때리지 말자. 지금 미분은 개념이 되게 여기 수투는 다 개념이 중요한데 자꾸 뭔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딴 생각 너무 많이 해. 여기 봐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합니다. 보입니까?
fx의 역함수가 gx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역함수의 평균 변화율이래. gx의 평균 변화율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해? c부터 d까지 변화할 때 c부터 d까지면은 c, 뭐야? c, gc 즉 f 인버스 c라는 얘기야. 점 먼저 잡아야지 평균 변화율인 기울기 구할 거 아니야? d, gd 이렇게 잡겠지. 됐어? 얘들아, f 인버스 c 뭐예요? f 인버스 c y 자리에 c 대입해서 x 값 찾아봐. 뭐야? b. 얘는 c, b가 되고요. d, gd y 자리에 d 대입해서 x 값 찾으세요. d, c입니다. 이거 평균 변화율 구하시오. 기울기 구하래. 시작. d-c분의 c-d.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는 미분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될 때 1부터 3까지 했을 때 지금 f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x제곱 마이너스 2x fx가 있다. 얘들아, 문제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점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잡아서 1,1부터 1 대입하면 1,1부터 그치? 맞아? 3, 뭐까지? 3 대입하면 9 빼기 6이니까 3,3인가요?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 구해서 2분의 얘 빼기 하면 4 평균 변화율을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에서 이 점을 연결하면 돼.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치? 얘가 뭐가 된다? 평균. 이거는 평균 변화율.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쌤이 그랬잖아. 이거 등산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어디를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올라가는 이 발자취인데 내가 처음과 끝에서 내가 2시간 동안 1부터 3까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얼마나 올라갔니?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평균치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을 사용해. 내 위치에 변화하는 비율.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는지 체크하고 싶은 거야. 자, 얘들아 봐봐. 이쯤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점점 빨라지고 있어. 이쯤에서는 더 빨리 내가 올라가고 있어. 그렇지 않아? 이 순간순간에 내 속도를 체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3,f3이라는 점을 잡아볼게. 그럼 얘들아 이 순간순간 문제가 1부터 5까지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생겼지만 순간 변화율은 여기 기울기지. 그치?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순간순간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체크하고 싶은 거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 얘들아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하지? 지금 접하지. 그치? 즉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 순간에서의 한 점인 순간 딱 3초인 순간 3시간이 되는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 순간의 기울기. 얘들아 기울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쓴다고? 순간 변화율. 아, 순간 변화율. 이것이 바로 미분이다. 미분은요. 미분이 뭐야? 하면 기울기야. 근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니라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이 미분이야. 여기까지 됐어?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데요. 얘들아 근데 이상하지 않니? 우리 한 점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 아니 기울기는 점 두 개가 있어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길이 뺀 거 분의 y 길이 뺀 거 하잖아. 기울기는 점이 두 개가 있어서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점이 하나가 있으면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들아 극한으로 가는 거야. 미세하게 두 점을 잡는 거야.
극한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볼게. 쌤이 3,F3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을 구하고 싶어. 얘들아 그럼 나는 여기 x가 3일 때 순간 x가 3이 되는 순간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하면 일단 점은 잡아야 돼. 얘들아 변화율의 핵심은 점부터 잡아야 돼. 점. 몇 콤마 몇이야? 3,F3 점은 잡아야 돼. 됐어? 근데 지금 점 한 개밖에 안 잡았잖아. 그래서 그 주변 점을 잡습니다. 그 주변 점이 뭔데요? 모르지. 그래서 주변 점 아무거나 왼쪽 점을 잡아도 되고요. 오른쪽 점을 잡아도 돼. 상관없어. 그냥 x, fx라는 미지수로. 왜? 이 점이 딱히 정해진 점은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이 주변에 아무 점을 잡습니다. 얘들아 기울기 구해봐. 시작. 이제 기울기 구해. x-3분의 fx 빼기 f3 점 기울기 구했지? 근데 얘들아 지금 x가 이 멀리 있으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돼버리잖아.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 x라는 점이 3 근처에 있어요. 3 주변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해야 돼서 정우야 그만 자. 3 주변에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서 리미트가 꼭 붙어야 돼. 리미트 x를 3 근처로 보내세요. 됐어? 얘들아 이거는 해석용이야. 자, 꼭 기억해야 돼. 일단 나는 3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하면 3,F3 잡기. 그리고 그 주변 점인 x, fx 잡기. 됐어? 괜찮아?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서 이 x를 3 근처로 보내면 이게 x가 3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고 x가 3일 때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돼서 은서야 이것을 기호로 우리는 미분이라고 표현하고 f'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들아 f'3이면 3에서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나요? 0분의 0꼴 약분. 얘들아 x 증가량도 0, y 증가량도 0. 즉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는 뜻이거든. 따라서 앞에 우리 극한에서 배운 0분의 0꼴 약분으로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 얘들아. 다시 일단 식부터 만들 줄 알아야 돼. 미분은 식부터 만들 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갑니다. 얘들아 봐봐. fx가요 뭐 x 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x가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미분을 한 이미 결과가 숫자로 나왔대. 미분을 한 계수 기울기를 구하시오. 미분계수랑 같은 표현이 순간 변화율. 또 같은 표현이 f' 어디일 때 기울기 1이 됩니다. x가 1일 때 미분이란 말 나오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 구하시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1일 때 기울기 구하려면 점 하나 잡아야지. 그만 자. 진짜 그만 자. 제발. 그만 자. 알겠지? 자, 간다. x가 1일 때 기울기 구하시면 점부터 잡아. 시작. 1, 얘들아 1,2 그럼 1,2 잡아. 그리고 한 점 잡았고 이제 주변 점 잡아. 시작. x, x 세제곱 플러스 1 됐어? 잡는 거야. 자, f'1 구할게요. 시작. 기울기 구합니다. 리미트 이 x를 어디로 보내라? 1로 보내라. 얘들아 이거 못 푸니 우리? 풀 수 있지. 풀 수 있지? 약분하면 뭐 남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3.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있다? 제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1 대입하면 이 기울기가 3이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잠깐만. 자 얘들아 이거 있잖아. 2차 함수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알고 있어야 돼서 얘기부터 할게요. 얘들아 128번 잠깐만 봅니다. x의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얘들아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문제 봐봐.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그러면 우리는 1,F1 쌤 대충 적을게요 일단. 그리고 3,F3까지 평균 변화율과 그치? 평균 변화율과 하면 우리 어떻게?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과 뭐가 같대? X가 C에서의 미분했을 때가 같습니다. 미분한 개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F'C가 같습니다. 물론 이거 리미트로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치? 얘들아 2차 함수는요. 그림을 무조건 그려봐. 그럼 개꿀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 그림 좀 그릴게. 그거 그렸어 이렇게. X가 1이지. 가운데가 1인 거 알겠어? 두 분의 합의 반. 1부터 3까지 이런 게 있어. 평균 변화를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F'C 어떻게 그리니? C라는 점을 잡고 기울기 그려야 돼. C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그려야 되지? 한 점에서의 기울기 접하게 그려야 돼? 근데 얘들아 기울기 어쨌든 얘도 기울기잖아. 얘도 기울기지? 얘도 기울기지? 기울기가 같다는 건 뭐하다는 얘기야? 평행이지. 한 점에서의 기울기랑 얘가 평행하대. 그럼 한 점에서의 기울기 어디에 그려야 돼? 요게 요렇게 접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자, 2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다면 여기 이 점이 x값이 지금 c일 때야. c일 때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이 같습니다. 얘들아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만 얘기할게 이거는. 물론 리미트로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2차 함수는 항상 좌우 대칭이지. 이렇게 같은 평행으로 이렇게 하잖아? 얘도 항상 1과 3의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C는 뭐다? 이다. 바로 알고 있어요. 2차 함수는 평균 변화율과 접할 때 순간 변화율이 평행한다면 항상 그 X값이 중점이야. X값이. X좌표가 중점이야. Y좌표 아니고 X좌표. 그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형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점부터 잡고 기울기 구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같이 간다. 같이 간다. 129. 같이 볼까? 자, X값이 얘들아 평균 변화율 이거는 근데 2차 함수잖아.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같다. 얘들아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같다면 무조건 뭐다? 중점. 그거 생각해야 돼. 2차 함수는 그거 생각하는 거야. 여기 봐봐. 2차 함수지? 2차 함수야.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과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습니다.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 가운데 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1 아니니 여기가? 그치? 맞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순간 변화율과 그림 그릴 줄 알겠어?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 같다.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 그려봐. 어떻게 그려? 얘랑 똑같이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얘 똑같으니까 평행하게. 얘들아 여기가 A부터 B까지. 근데 A 더하기 B 뭐니? 얘 두 개, 가운데 두 개. 많이. 이거 당연한 거고. 주원아 혹시 아파? 아프니? 지금 미치겠어. 세대 안 되고 있어. 몸이? 약간 큰 너 마음에 짐이 생겨. 자, 그 다음에 130번 봐봐. 문제가 F형은 1입니다 라고 돼 있어. 얘들아 봐봐. 다시 갑니다. 0부터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T제곱이다. 얘들아 이거 먼저 해야지. 0부터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점 잡아. 시작. 0,1 라고 T, FT 모르면 T, FT 점 잡아서 평균 변화율 말 그대로 시작. F의 T 마이너스 1이 T제곱이다. 그래 얘들아 근데 FT 이건 준 거 아니야? X 자리에 T가 넣어진 거잖아. T세제곱 fx는 얘는 t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1이구나. 됐어? 자 한다. x가 1에서 순간 변화율. 자 순간 변화율도 기울기니까 점 잡아야 되지. 자 점 잡습니다. 시작. 1, 2 그리고 주변점 순간 변화율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랑 그 주변의 점 잡아. 뭐야? x, x 제곱 플러스 자, 기울기 구하세요. 시작.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얘들아, 순간 변화율은 항상 리미트가 없으면 안 돼.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그 주변 점입니다. x가 1로 갈 때 약분해서 대입하면 뭐예요?